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N26이라는 디지털 뱅크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핀테크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 철수했다는 그 소식 자체로도 장기적으로 소파이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타국의 핀테크 기업이 미국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거여서 소파이가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마케팅 비용을 왜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네,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20년도 기준으로 이 디지털 뱅크의 순위표인데요. 물론 좀 글로벌한 거라서 네, 객관적인 분석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소파이가 5등이고요. N26이 6등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누뱅크가 2등인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어느 한 곳이 성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업체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건데 해외 시장을 진출을 노렸던 기업들도 분명히 있죠. N26으로 본다면 일단 소파이보다 더 위의 순위에 랭크된 적도 많습니다. 19년도로 본다면 N26이 5등이고요. 소파이가 9등인데 절대로 소파이에 비해서 현재 시총은 물론 적으나 네, 절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고 시총이 약 9조쯤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기반이고요. N26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는 뉴스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 미국에 진출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출하자마자 거의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빵 터졌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꽤 많은 고객을 모았습니다. 약 50만 명을 모았고요. 소파이가 지금 300만을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적지 않은 숫자를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근데 어쨌든 이 고객들이 약간 부흥 뜨는 거죠. 네. 물론 떠나세요. 우리 접을게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다른 은행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약간 붕 떠서 어느 정도 유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경쟁이 그만큼 조금은 강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소파이에게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많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네. 철수해서 유럽에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1월 11일까지 평소처럼 계좌를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모로 좀 안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침을 좀 받고 활동해야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유럽에서 열심히 사업을 할 거고 여기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럽의 핀테크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N26도 그렇고요. 몬조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네, 1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로빈후드도 영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소파이가 지금 홍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성과가 큰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지금 해외 진출을 노리려고 하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 좋겠죠. 근데 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요거를 보면 반대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뭐 스퀘어나 페이팔이나 아니면 뭐 소파이나 요런 주력 핀테크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의 핀테크가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유저를 모으고 성공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만을 모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파이도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기는 건 아니니까 네, 유저 수가 꽤 되지만 이런 걸 보면 소파이가 자리만 좀 빨리 잡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좀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네,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네,
19년도 7월에 진출을 했고 50만 명의 고객을 모았는데 1월 11일 전에 네, 문을 닫죠. 네,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니까요. 새로운 은행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연계해 줄지 모르겠지만 소파이가 이걸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N26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은행과 연계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네. 앞으로의 경쟁이 좀 네, 쉬워진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선두로 자리 잡게 되면 앞으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거를 보고 나서요. 서비스를 어떤 걸 했냐면 N26이 미국에서 거의 뭐 소파이 하는 거 똑같은 거 했습니다. 캐시백. 네, 소파이 역시 캐시백 하고 있죠. 네. 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네, ATM 출금 역시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니까. 네. 그리고 월급을 좀 일찍 받는 당연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관련해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겹칩니다. 거기다 겹치고 사실은 특색이 굉장히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카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굉장히 많고 뱅킹 서비스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 진짜 많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특색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파이로 비교하자면 소파이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커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커버 범위로만 보면 어떠한 핀테크를 가져와서 비교해도 궁극적으로 소파이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완벽히 앞서 나가 있죠. 소파이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페이팔도 역시 같은 느낌이고 로빈후드도 역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보자면 소파이를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특색이 좀 없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제가 리뷰했던 머니라이언을 봐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걸 조금 더 특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사실 그게 뭐 쉽지 않죠. 말처럼 뭐 라이센스 문제도 역시 있을 거고 비용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서비스를 만들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인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비용을 계속해서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소파이는 그나마 대출이라도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좀 돈을 끌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 경쟁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철수 뉴스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타국의 핀테크가 미국에 들어온다는 건 진짜 어렵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뉴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